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동학개미, 뭐 성학개미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충분히 하락장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어려운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별거 아니다, 아직 멀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저희도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그러다 보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니스트님, 머니버디님, 주식시장이 진짜로 이렇게 막 하락을 하면 그건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주식이 막 진짜 막 반토막 나고 막 뭐 80% 빠지고 막 상패 당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나요? 그럼 무서워서 주식 하겠어요?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진짜 이제 만약 지금하고 좀 다른 하락장이 연출이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는지 좀 편하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이제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뭔가 좀 알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듣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 아니더라도 상승장 또는 횡보 장세에서도 이미 겪어봤을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중압감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아마도 스스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빠지겠지, 이런 스스로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단정 지으면서 여기까지는 안 무너지겠지 했었던 그 강력한 심리선이 개개인들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란듯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패닉 상황, 그리고 그 패닉 상황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락 버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락 장세에서 무서운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띄어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LG전자가 띄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정도는 뭐 지지를 받겠지, 그래서 뭐 그동안에 대충 뭐 이렇게 지지 받으면서 눌림목처럼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횡보를 하거나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떨어지고, 여기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떨어지고, 뭐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로 그게 맞고, 이게 조금 상처를 건드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반대로 가게 되면 고버스가 그렇게 갔었죠. 시장이 보란듯이 올라가면서 고버스의 하락은 심각하게 떨어졌었죠. 하락의 끝이 어딘 줄 모르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이제 일봉인데 주봉으로 한번 보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좀 뭔가 받쳐주겠지, 여기선 받쳐주겠지, 여기선 받쳐주겠지, 계속 이어져. 여기서 받쳐주겠지, 여기서 받쳐주겠지.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나라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정도 됐었을 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주식시장하고는 다르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차트상의 단순 설명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럴 때 대표적으로 보는 게 사람들이 7,000원. 근데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 7,000원도 맞는데 한 6,000원 보겠어,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자신은 오차값을 줘가지고 충분히 하락을 많이 반영한 상태로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6,000원 깨졌었을 때 패닉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한 번 더 타협을 합니다. 그래 6,000원 내가 조금 높여서 생각했나봐, 여기도 좀 밑으로 내려갔던 적도 있고, 지금 시장 상황 대비 보게 되면은 그래 5,000원까지 여기는 되겠지, 그때 한 번 더 그럼 반등 흐름도 나와주고 하니까 그래 이게 맞지 하면서 하다가 여기서 다시 번개 맞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패닉이 오는 건데,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패닉이 오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죠. 그런 사람들이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계속 투매 매도 우위세를 시장이 만들어내면서 하락에 대한 버블이 이긴다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줄줄줄줄 하락을 하는데, 이게 진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너무 중압감이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기다림 1초, 1분, 하루, 일주일, 이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안 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 큰 시간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 상황 속에 속해 있는 시간은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게 하락의 진짜 무서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락 자체가 무서울 건 없는데 하락이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여기서 뭔가 희망 고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이거마저 깨졌을 때 그냥 네. 내려놓게 되죠. 더 이상은 못 견디니까 안 볼라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쥐어짜는 젖먹던 힘으로 대부분이 무리를 하고 마지막 무리가 그것마저 홀짝에서 틀렸을 때는 거의 이제 진짜 다 내려놓게 되는. 여기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이런 데서 뭐 굳이 네. 따지자면 이런 데서 이제 무리를 좀 했다가 뭐 될 것 같은 희망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느꼈던 그거랑 다르죠. 무리를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더 계속 무리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견딜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냥 강제 존버를 한다던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된다던가 뭐 그렇게 되는데 계좌는 이미 안 좋게 말하면 박살이 나 있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장이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존버 투자자가 라도 되면 다행인데 진짜 하락의 무서운 점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나 존버는 그래도 하락 때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했으니까 존버나 장기 투자자도 가능한 거고 진짜 무리를 해서 막 영끌, 비투하고 신용 미수하고 이런 분들은 못 버팁니다. 장기 투자로 전향도 못 될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못 버티겠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1억으로 주식을 했는데 한 2달 만에 뭐 1억을 버셨대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1억을 더 넣었대요. 그럼 이제 자기 원금이 2억이 들어간 상태고 뭐 또 번 돈도 있으니까 막 3억 이렇게 자산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근데 한 또 2달 만인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자기 원금 대비 50%를 날리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게 무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하락장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 저는 진짜 많이 듣고 실제로도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력을 거스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중력을 거스른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자연 법칙이니까. 네. 근데 투자자한테 시간을 거스르는 게 저는 솔직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해오면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도 끝도 없이 정해진 기약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을 거스르고 싶어 하는 욕심과 행동이 파생시키는 나비 효과가 무섭다는 거죠. 그게 상승장에선 상관없어요. 하락이 섞인 장 또는 대세 하락장 또는 진짜 하락장에서는 강한 하락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그동안부터 정말 많이 봐온 모습이죠. 근데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는 투자 시장에서 자신은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보일수록 그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고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중력을 그냥 인정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행동을 취하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 같은 데서 이런 절벽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기 파도가 있고 여기서 사람이 중력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걸어가면은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걸어 나가겠죠. 난 안 떨어질 거야 하고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게 이제 뭐 본격적인 하락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라도 멈추겠다. 그때 멈추면 되지 않냐? 잘 마무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치 이제 잘 걸어가다가 여기 공중에서 멈추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여기 이 정도 됐으면은 이때에 비해서 계좌 상황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안 팔고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폭이 좀 감소한 그런 정도일 수 있겠지만 뭐 트레이딩을 했다던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스윙 매매를 했다던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띡 끊어내고서 하락장이 됐을 때 멈출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이 끝에서부터 절벽의 낭떠러지 끝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침몰? 침식? 네, 침식하면서 먹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는
그래 이게 무너지면은 멈추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다 침식되게 되면 공중부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한다는 거는 스텝을 뒤로 빼면서 안전지대까지 어느 정도 의식해서 조금씩은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뒤로 단단한 땅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전진만이 투자해서 잘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땅이 다시 탄탄해지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속도 내서 가도 되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직진.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진짜 빠른 걸까? 그게 시간을 거스르면서 올라간 결과를 만들어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때 상승장에서 조금 더 길게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랬던 상승장에서 풀악셀을 밟았던 사람이 승자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여기서 다 무너지게 너무 눈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승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주식시장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인식이 그래도 지금처럼 좀 밝은 양지로 나와서 이런 밝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과거에는 TV나 예능 이런 데서 주식 투자 얘기 거의 금기어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이미지나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과거에도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 급의 대세 상승장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시간이 흐르고 화랑장이 있으면은 분명히 약세장도 있거든요. 정말 힘든 침체장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대다수는 화랑장 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뭐 코스닥이 뭐 1000을 넘었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1000 가까이는 갔었어요. 이게 뭐 1000이 막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불과 한 4년 전인데 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어진 하락이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이렇게 이어졌죠. 근데 이게 지금 뭐 1년 반 이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시면 엄청난 기간 동안에 피를 말려가면서 저런 장이 이어진 때가 불과 최근이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이 빨간색 화살표 안에서 이 파트가 이때도 매스컴에서 엄청난 저때 막 붐이 일었었죠. 주식 붐. 지금 뭐 요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신선한 붐은 일었었어요. 저때도.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도 클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흐름 사이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식 자체를 그만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었죠. 이거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클럽만 봐도요, 이때 이제 막 해가지고 붐이 일었으니까 주식을 시작해서요 기분 좋게 막 하다가 이때는 이제 클럽 안에 있어도 힘들 거 아닙니까? 저희 클럽도 뭐 이런 장에서 돈 빵빵 벌어드립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제 그 힘든 시장을 견뎌낸 분이 있고 못 견뎌서 이제 나간 분이 있어요.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하고 호랑이처럼 마늘만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간 호랑이처럼 이제 나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주식을 안 해요. 뭐 주식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서 버틴 분들, 그런 분들은 실력적인 면에서나 자산적인 면에서나 본인의 투자 그릇 뭐 이런 거 모든 면에서 엄청난 상승을 이뤄낸 분들, 성과를 이뤄낸 분들이라는 거죠. 떠나면 그런 기회는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버틴다는 게 그냥 나 혼자 나도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버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락장에서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락장에서 그냥 존버가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요한 말이 존재하죠. 관리하면서 버텨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것도 뭐 클럽 안에서 그냥 존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장에서 계속 어렵게 관리를 해 나갔다. 어렵게라는 거는 이제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마인드를 붙잡아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그런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초보자분들이신데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힘들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붙들고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사이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자, 이때가 1번이고 이때가 2번이고 이때가 3번이고 이때가 4번이고 이때가 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에서는 실제로 1번에서는 당연히 플러스를 냅니다.
당연히 내죠. 그리고 2번에서는 플러스를 내긴 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연히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서 1번처럼 플러스 내기를 기대하는 거야? 이거는 시장 자체를 거슬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고요. 플러스는 내겠지만 그 정도가 1번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2번 같은 게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꾸준한 수익이자 꾸준한 투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3번에서는 플러스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1번하고 비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번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3번에서 2번의 플러스 값을 같이 보상받아요. 기본 3번에서의 플러스, 2번에서 보상받는 플러스, 그리고 이 사이에 자신이 업그레이드된 플러스까지 보상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플러스 정도까지는 받을 것이고 5번에서는 플러스 정도를 받겠지만 저는 요 정도 요렇게 생각은 드는데 5번에서의 플러스와 그럼 1번에서의 플러스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 규모가 달라져 있을 테니까. 자신의 계좌 크기, 규모가 달라져 있고 실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플러스 구조가 전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플러스 쌓아놓은 플러스를 가지고 다시 6번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꼭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하락이 나와서 마치 2번처럼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을,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 이걸 거슬릴 순 없다. 모두가 플러스만을 원하겠지만 이걸 거슬릴 순 없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번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안 하면 되고 여기서 다시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저희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단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에 이제 공백기, 그동안에 경험치도 없을 것이고 뭔가 쌓아갔던 그런 준비 과정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큰 수확을 거둔다 이런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여기서 플러스를 갔는데 멈춰야 되잖아요. 언제 멈출 건데? 더 이상 멈추면은 그 나머지 플러스는 다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멈추는 게 아니라 인버스 탔죠. 인버스 타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큰 마이너스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멈추는 것이 능사다, 오르는 때만 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다. 이것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설령 그걸 잘 맞춰도 나오는 플러스 정도는 요 정도 플러스에서 벗어나긴 힘들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렇죠. 네, 그런데 엇박자 한 번 잘못 타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플러스를 훨씬 더 상회하게 큰 숫자로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시장으로 얘기했지만 종목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상황이 뭐 요즘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불변의 진리인데 왠지 깊은 골이 올 것 같을 때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저희가 알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올라가던 때에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저희는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고, 막 교육 받으려는 분들도 막 줄을 서고요. 저희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관심도도 이제 막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냥 관심이 높아졌다가 이때는 떨어지고,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엇박자라서 이 부분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 인간의 본성에 지극히 충실한 자연스러운 섭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너무 공감 가고 이해가 되죠. 근데 혹시라도 저희 채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1, 2, 3, 4, 5번 중에서 저는 굳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코스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결국에는 2번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그게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어니스타 주식 빌더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한지 한 1년 몇 개월 됐잖아요. 근데 저랑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막 3년 전, 4년 전 막 이때잖아요. 언니님 기억나시죠? 네. 그때 영상에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전에도 이 얘기를 했고. 네. 왜 2번이 중요하죠? 1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은요 말 그대로 수익이 그냥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수익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극복하고 위기 대응 능력이 2번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그 시야부터 균형을 잡는 그 컨트롤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험치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리고 2번을 해낼 수 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3번, 4번, 5번에서 훨씬 더 큰 폭발적인 공격력을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수비 연습을 해야 공격도 잘한다. 뭐 축구든 야구든 뭐 그런 스포츠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수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연습 상황으로 뭐 그런 게 이제 되게 좋다라는,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클럽을 하니까 회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클럽 멤버분들 중에서 하락장이 됐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이 좀 어려운 흐름으로 간다던가 장이 막 하락을 한다던가 그럴 때 되게 좋아하세요. 보면은 아, 이런 걸 드디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군요, 언니님과 함께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가 왔군요,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적 힘듦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시는 거라서 조금 걱정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럽이 실제로 요때 시작을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사이클을 다 겪으면서 봤는데, 이 2번을 진짜로 견뎌내고 이겨내신 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많이 성장하셨죠. 네, 맞아. 그리고 저 2번을 다 통으로 겪은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오르냐 내리냐 별 상관도 안 해요. 그냥 흔들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초연의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 주식을 하는 테크닉 이런 거는 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2번을 다 겪었지만 뭐 본인이 애초에 나는 그렇게 주식에 대한 기술을 크게 높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단단하죠. 돌덩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포인트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락이 시작되면 2번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예상하는 또는 기대는 이런 누군가는 분석에 따른 기술적인 어떤 특정 파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만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절벽의 끝자락에서 땅의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침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침식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올 것이냐, 어디서 멈출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것과 같은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내가 충분히 같이 뒷걸음질을 해주기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 내가 뒷걸음질 하는 거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남자는 직진이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고 공중부양하려고 하는 듯한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패닉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정색 선 그어놓은 데서 어디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자신이 힘을 주고 승부수를 던진 곳에서 그 승부가 실패할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패닉으로 몰아가는데, 이 패닉을 만드는 나비 효과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 시장이 만드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무너졌어도 패닉이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언니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뭐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도 그랬죠. 네. 근데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이미 너무 큰 패닉을 받아서 완전 멘붕 다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 앞으로만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고, 심지어 그렇다면 이제 본인에게 숙제가 남은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올바로 앞으로 가고 뭐 좀 조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주식이란 거를 좀 다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뭐 하락장에서만 그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경험상 상승장이라고 해서 막 벌기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잘 채워가시면서 배워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훈련하고 몸에 이제 자신의 투자 습관으로 완전히 몸에 배겨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클럽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다이렉트로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 클럽 안내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카페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하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번 안내글 읽어보시고 신청서 넣어보셔도 되고요.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 두시고요. 예전 영상도 한번 쫙 보시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영상도 알람 받아보시면서 꾸준히 저희랑 같이 정진해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